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합, 충, 형, 파, 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세력 어플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자, 사주 원국이 있었죠. 그 밑에는 뭐였습니까? 십성이었죠. 그리고 밑에 세 글자, 세 줄로 되어 있는 건 지장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 시간에 알아봤던 12운성이 있었죠. 자, 이 밑에 노란색 박스로 화살표도 있고요. 또 네 줄로 글씨가 막 써져 있죠. 육합, 파도 있었고요. 삼합, 방합, 철라, 이런 말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자, 이것은 선택하고 해제할 수 있는 그런 클립에 있는 거였죠. 바로 밑에 있는 형충회합, 이 클릭 박스 안에 있었던 겁니다. 형충회합이라고도 하고요. 형충합, 충, 형, 파, 해 라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형은 삼형을 얘기하고요. 충은 칠충, 회자라고 되어 있죠. 회자는 모일 회자입니다. 이 회 안에 삼합과 방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합은 육합을 얘기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합충 형파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합충 형파가 뭔지 뭐 정도를 알고, 그리고 이 만세력 어플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도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깊이는 말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천간에는 오행의 생극 재화가 있는 것만큼 지지에도 형, 충, 회, 합, 다시 얘기해서 합, 충, 형, 파, 해가 있다고 말합니다. 생극 재화가 중요한데 그만큼 지지에서 이 형충회합, 합충형파에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이 합충형파에는 오늘날의 현대에 와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 해의 운세를 보는데 큰 축을 담당할 정도죠. 실제로 사주에서 이 합충형파에는 그 자체만으로 사건이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천간과 연계해서 사주 원국에 예고된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답니다. 꼭 사주를 보다 보면 이런 합충 형파해가 일어나면 사고가 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누가 죽고 또 어떤 것이 일어나나요? 하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내가 충이 있어서 꼬이는 건가? 이런 질문도 있죠.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합충 형파에는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그런 스트레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사주 원국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다. 이 사주 원국 속에 충이 있다, 파가 있다, 형이 있다. 그러면 번잡스러운 일이 잦을 수 있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신경 쓸 일이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대운이나 세운 이런 운에서 어떤 하나의 인자가 들어와서 합이 되고 충이 되고 형이 되고 파가 되고 해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그런 의지만 잘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잘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도 어떤 글자가 딱 들어와서 합충형파해라는 그런 기운으로 나의 이런 사주 원국을 막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위협받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면 인생의 변동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그런데 운에서 어떤 글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합충형파해로 원국을 막 흔들고 있다. 그러면 그 이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변동의 강도가 나의 원국을 많이 강하게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게 되는 그런 개념이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변동성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변동성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활동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새는 움직여야 경쟁력이 있죠. 어찌 보면 이런 합충 형파에는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면 됩니다. 합충 형파해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나고 죽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충 형파해라는 것만 머릿속에 계속 들어있고 그것만 쫓는 생각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런 합충 형파의 영향보다는 음양이나 오행의 쏠림, 간지의 쏠림, 십성의 불균형,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는데, 결국
사주는 우선순위가 음양오행 간지 십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우리 합충 형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만세력 어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깊게 나가는 건 아닌가 계속 말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않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합충 형파에 간단히 알아볼게요. 합, 일단 한자로 하면 합이죠. 서로 모여서 합쳐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왠지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결속을 통해서 강한 세력이나 뭐 기를 형성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충, 이런 한자는 이렇게 쓰죠. 빌충이라는 한자인데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뭐 충돌, 분리, 불화, 이런 파괴적인 성질 같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성질이 그렇다는 거고요. 사주상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옳고 그름은 없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합이라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충이라고 해서 또 나쁜 것도 아니다. 합이라고 해도 안 좋은 세력들, 나쁜 영향을 주는 세력들이 강하게 모이면 안 좋을 수도 있죠. 충이라고 해도 그 안 좋은 세력들을 적절하게 극해서 억제하는 작용을 하게 되면 또 좋은, 아주 길한 그런 영향을 주기도 하겠죠. 이처럼 모든 것들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주를 아니까 참고해서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로 다 귀결되어진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합충 형파 중에서 천간에도 합충이 있고 지지에도 합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천간에 이 충이라는 그런 개념과 비슷한 뭐 극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죠. 오행의 생극제가 있었잖아요. 또한 이 지지에는 형, 파, 해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분하면 됩니다. 결국 천간은 합충 관계, 지지는 합충 형파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간 합의 경우에는 음과 양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갑, 을, 병, 정, 무와 아래에 쓰면 기, 경, 신, 임, 개, 두 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윗줄과 아랫줄을 엮는 거죠. 그러면 합이 됩니다. 5개의 합인데요. 새로운 오행으로 변합니다. 갑, 기 합은 토가 되고요. 을, 경 합은 금이 됩니다. 병, 신 합은 수가 되고요. 정, 임 합은 목이 됩니다. 그리고 무, 개 합은 화가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천간 합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극하는 관계입니다. 오행의 생극제가 아니겠습니까? 갑목은 기토를 극하죠. 경금은 을목을 극합니다. 이렇게 음양이 다르고 서로 극하는 관계로 이루어진 합이죠. 더 자세하게는 양간이 음간을 극하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극해서 이루어진 천간합의 결과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극을 하긴 하는데 결과물을 정리를 해보면 토, 금, 수, 목, 화가 됩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가요? 순서대로 서로 생해주는 관계가 되죠. 오묘합니다.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또 생해주는 거죠. 합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극하는데 결과물을 봐서 다른 오행의 성질을 갖게 되는데 그것들은 생하는 관계다. 너무 신기하고 오묘한 관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다음 천간의 충은 아까 얘기했던 극하는 그런 개념과 같은 겁니다. 천간 오행의 생극제와의 극이라고 있었다고 했죠. 충은 서로 간의 충돌로 인해서 둘 다 피해를 입고 손상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극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주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개념이죠. 천간의 충은 갑에서부터 7번째 간지인 경금과 충을 하게 된다. 그래서 7번째 간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칠충, 뭐 칠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갑만 그러냐? 똑같은 거죠. 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을 신이 되고요. 병화도 7번째 간지인 임과 충을 이루고요. 정은 개, 정개와 충을 이루는 거죠. 자, 요거는 뭡니까? 갑경. 그래서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개충, 이렇게 천간충의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런 정도의 개념만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지지의 합충 형파해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지에 있는 거죠. 자, 먼저 지지의 합에는 육합, 삼합, 방합이 있어요. 자, 삼합 세 가지의 합이죠. 홍어 삼합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앞에 있는 육합은 뭡니까? 여섯 가지의 합이겠죠. 이 방합은 방위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육합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육합 여섯 가지 합이라는 얘기인데, 지지의 합에는 육합은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죠. 자, 축합 토가 됩니다. 두 번째 인 해합 목이 됩니다. 세 번째 묘술합 화가 되고요. 네 번째 진유합 금이 됩니다. 진유합이죠. 다음 사 신합 수가 되고요. 여섯 번째 오 미합 화가 됩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합이 있다. 지구의 자전축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는 것들을 잘 확인하면 여섯 가지 합이 있다. 강력한 힘을 이룬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삼합은 세 가지가 합을 이뤄서 하나의 국이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합을 이룬 모든 오행의 하나의 강한 오행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세 개의 합인 거죠. 세 개가 합쳐지니까 얼마나 그 힘이 강하겠어요. 삼합은 네 개입니다. 네 개. 자, 조금 어려운 표인데 잘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 묘, 미, 삼합 목입니다. 또 인, 오, 술, 삼합이라고 해서 인, 오, 술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화로 변화합니다. 사, 유, 축 삼합이 있는데요. 사유축은 사, 유, 축이 있죠. 신, 자, 진 삼합은 신, 자, 진 삼합은 수로 삼합이 되어서 하나의 강한 오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삼합은 세 개의 한자가 다 있어야지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해, 묘, 미 삼합 중에서 묘, 미와 해, 묘와 해, 미 이렇게 두 자만 있어도 반합국이라고 해서 반삼합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삼합에 비해서 영양은 다소 약하지만 그래도 힘을 발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지지의 합 중에서 방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방합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방 위에 합이라 그랬죠. 한 방향으로 보고 같이 움직인다는 개념 어때요? 무언가 힘을 합친 느낌이고 강한 기운이겠죠. 춘, 하, 추, 동 사계절입니다. 이 계절의 기운을 중심으로 방위를 합쳐서 이루는 강력한 세력인 거죠. 인, 묘, 진, 방합이 있습니다. 목의 기운이고 동쪽이죠. 동방이고 목국입니다. 그리고 사, 오, 미 방학 남방이고 화국이죠. 지지의 계절운동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신, 유, 술 방합 서방이고 금국이죠. 네 번째 해자축 방합 북방이고 수국이죠. 이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오행의 성정에서 많이 다뤘던 얘기잖아요. 봄은 동쪽이고 목의 기운이다. 지지의 인, 묘, 진은 봄이다. 결국 지지의 방합으로 그 힘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개념이란 것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합의 경우에는 오행 자체의 성질이 변하지는 않는다. 아까 육합하고 삼합은 어땠습니까? 오행의 성질이 변했죠. 그래서 뭐 생해주는 관계 이런 식으로 변했었는데, 이런 방합은 오행 자체의 성질이 변하지는 않지만 그 기운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지의 상충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합과는 반대로 서로 충돌, 파괴적인 그런 작용을 해서 상극을 하게 하기도 하고 양쪽 모두 상하게 하는 개념이죠. 지지의 충은 여섯 가지가 있답니다. 자,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를 기준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충입니다. 자, 오충 연결되어 있죠. 1. 좌우충 2. 축, 미충이죠. 세 번째 인, 신충이죠. 참 오묘합니다. 네 번째 묘, 유충입니다.
다섯 번째 진술충, 여섯 번째 사해충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칠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순차적으로 합충 형파의 시간에 쉽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합, 충, 형, 파, 해 중에서 합과 충은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이제 형, 파, 해 세 가지만 남았죠. 간단히 알아볼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세력 어플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주풀이가 필요한 도구들을 전부 설명하는 것,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 일이 정말 엄청나게 커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깊게 나가는 거 아닐까 싶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념 정리가 사주명리 공부에는 진정한 도움이 되는 내용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형 들어갑니다. 이 형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주 원국이나 또 개운이나 세운 같이 들어오는 운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 형살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형살, 이 살자가 죽일 살자 아닙니까? 파괴하는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된 성분이죠. 사람들은 통상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부정형의 생각을 많이 하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형살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배신,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구설이라고 하는, 구설수 얘기 많이 들어봤죠? 이런 구설을 얘기하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사주 원국에 이런 형살이 있으면 정신력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냉정하기도 한데, 그래서 지도자의 기질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살을 지니고 있으면 다 나쁠까요? 아니죠. 무시무시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주의 강약과 또 기륭을 따지고 정확히 파악해서 이로운지 해로운지 잘 살펴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형살이 들어있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사법계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옥에 갈 수도 있죠. 만약에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범죄자, 강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형살이 안 좋게 작용하면 몸에 수술, 흉터 자국을 남길 수도 있고요. 형살이 좋게 작용하면 권력과 명예를 거머쥘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대운이나 세운 같은 이런 유동적인 운이 들어왔을 때 형살이 사주 원국을 막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질병, 사고, 수술, 구설에 따른 관제구설, 소송, 이런 것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죠. 자, 그래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사주에 영향을 미쳐서 운이 나쁘게 된다, 이걸 바로 흉살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형살은 어떤 게 있냐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인사신 삼형살 있죠. 두 번째 축술미 삼형살, 세 번째 상형살이라고 자묘가 있죠. 네 번째는 자형살이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인사신 삼형살 가장 강력합니다. 에너지가 넘치죠. 서로 주먹쥐고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뭐 복싱이나 UFC 같은 그런 느낌이죠. 급한 성격이라서 후회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대운이나 세운에 이런 형살이 가중되면 역마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역마성이 더해져서 매우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마 바쁘고 동분서주하게 될 겁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더 잘 살펴봐야 하죠. 자, 다음 축술미 삼형살은 독선적이기도 하고요. 고집도 셉니다. 축술미 흙기운의 형살이죠. 흙에 갇혀서 답답하고 막힘이 많다, 그런 느낌입니다. 동족간의 흙기운이라서 가까운 사람끼리, 예를 들어서 뭐 친족, 가족일 수도 있어요. 시비, 배신, 고소, 고발, 이런 송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독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자, 이 상형살은 세 글자가 아닌 두 글자, 예를 들어서 인사신의 두 글자, 축술미의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의 형살을 말하는데요, 삼형살보다는 흉이 조금 더 감소하겠죠. 또 나란히 있어야 또 성립되기도 합니다. 인과 신은 아니고요, 인이나 사와 신, 축과 술, 술과 미,
이런 식으로 형살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상형살 두 글자인데 세운에서 한 글자가 더 들어와서 인사신이나 축소미 같은 삼형살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 흉함이 더해지겠죠. 내적으로는 불안과 스트레스, 외적으로는 수술, 사고, 질병, 이별, 불화, 이런 안 좋은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밑에 있는 이 자형살은 스스로 자를 쓰죠. 스스로 형을 행한다 라는 뜻인데 지나친 욕심, 자만, 방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관제 구설이나 이성 구설이 있을 수가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이렇게 같은 단어의 한자가 같이 나오죠. 이렇게 단어가 붙어서 스스로 형을 행하면서 구설을 조심해야 하는 그런 형살 등이 있는 거죠. 참 많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12신살 플러스 기타 신살이 있는데 이 기타 신살에 가면 기타 신살은 한 200여 개 됩니다. 물론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주풀이의 도구를 잘 활용해서 풍부한 풀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들이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 의미와 해석하는 방법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되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형에 대해서 간단한 종류나 그 의미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형살이 들어왔다 그러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비를 해야죠. 알아야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침착하게 극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고 좋게 작용하도록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합충 형파회 중에서 파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갑니다. 지지의 파는 한자로 깨트릴 파자를 쓰죠. 그래서 6가지 육파 살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깨트린다, 부순다, 멈춘다, 중단한다, 일이 중도에서 어긋난다, 그런 등의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이나 충 그리고 합 이런 3가지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외부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 파는 내부적 심리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변에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형충합은 딱 드러나는 것에 비해서 살짝 이 파는 무시당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형이 외부적인 과잉작용을 좀 돌려놓는 작용이 있다면 파는 이런 내부적인 기운이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갈등, 시비, 조정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내부적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파가 사주 원국의 기본 설계 도면이라고 하죠. 이런 사주 원국에 있다면 상대방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운에서 파가 왔다 그러면 이 파괴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잘 적응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경험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나 할까요? 운에서 오는 것은 시간이 짧아서 좀 적응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불량품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바로 파괴의 경험이죠. 이럴 때는 반품이나 교환 신청해서 신제품, 새 물품으로 교체하죠. 경험하고 적응해서 재생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파에는 6가지가 있는데요. 이 그림도 도면도 재밌게 생겼죠. 이것들을 나중에 다 합쳐보면 정말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유 파가 있고요. 오묘 파가 있습니다. 3번째 인해 파가 있고요. 4번째 사신 파가 있습니다. 5번째 축진 파가 있고요. 6번째 미술 파가 있습니다. 자, 파는 어떤 작용을 한다고 했습니까? 내부적, 심리적, 감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했죠. 기존의 생각을 정리하고 버리면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애인이 있어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이 뜨거웠던 사랑하던 감정들이 갑자기 껄끄러워집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다. 대표적인 작용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정 떨어진다.
이제는 밥 먹는 것만 봐도 정 떨어진다. 이런 아주 일상적인 행위인 같이 밥 먹는 것만 봐도 정이 떨어진다면 아마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같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부적, 심리적, 감정적으로 과했던 것을 다시 돌려놓는다, 재생해 놓는다, 그런 개념이겠죠. 이 정도로만 지금은 알고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합충 형파해 중에서 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해살은 아까 합이었던 육합이 있었죠. 육합을 내부적으로, 이것도 내부적이죠. 내부적으로 방해한다 라는 그런 개념의 작용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 파살이 내부적 심리적인 형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해살은 내부적인 충의 작용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 종류를 보면 이번에는 또 화살표가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자미, 두 번째 축오, 세 번째 인사, 네 번째 해신, 다섯 번째 묘진, 여섯 번째 술유가, 바로 육해입니다. 이런 해살은 내부적인 충격을 가지고 화합을 깨고요,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과 유사하게 정리, 정돈의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는 내부적 심리적인 감정, 이런 혼잡과 혼란을 정리하는 그런 작용이죠. 그래서 이 해살은 이 합을 방해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까 비슷하게 정 떨어지는 그런 작용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런 합, 충, 형, 파, 해는 이 지지의 신살 작용으로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합충 형파의 작용들이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키고 계속 복잡하게 일어나고 경험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외부적, 물리적이든 아니면 내부적 감정적이든 이런 작용들은 가까운 사람이나 인간관계에서 종종 자주 일어납니다. 또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가정에서 많이 일어났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정이란 말입니다. 파나 해 같은 경우에 그냥 내부적인 심리적인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아이고 속상한 일이 생겼네 정도로 치부하고 지나치면 그냥 잊혀지는 정도의 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가정에서 배우자나 가족들 포함해서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커진다? 그러면 어떨까요? 서로가 멀어지고 갈라서는 그런 과정의 발단이 되어서 결국 실질적인 관계가 무너진다? 이렇게 커질 수도 있죠. 이럴 땐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합충 형파의 작용들은 대체적으로 좋지 못한 개념이나 의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주팔자에 이런 기운이 있다? 그러면 무슨 큰 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운은 저마다의 장단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태도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충 형파에 대한 내용이 너무 좀 방대하다 보니까 살짝 개념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 원국을 보면서 이 합충 형파에 대한 구성과 기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게 12운성이었죠. 12운성 밑에 네 줄 노란색으로 바탕에 써져 있는 것들, 바로 이것이 합충 형파해였죠. 네 줄입니다. 이 네 줄은 결국 이 네 글자 지지별로의 각각의 한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줄 보시면 이 첫 번째 줄은 어디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바로 화살표가 보이죠? 이 일지인 임목을 기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 시지와의 관계, 해하고의 관계는 육합, 파이죠. 육합 중에 인의 합이 있고요, 또 파에도 인의 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첩이 될 수 있는 거죠. 일지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봤어요. 오른쪽을 보면 이 월지에 술이라고 되어 있죠. 삼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 오, 술, 삼합에 오가 빠졌지만 인과 술이 있죠. 그래서 삼합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반합곡이죠. 자, 일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오른쪽 연지를 보면 묘목이 되어 있죠. 방합입니다. 인, 묘, 진, 방합이라고 있었죠. 묘는 빠졌지만 인과 진,
그래도 방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동쪽, 봄, 목국의 방학입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볼까요? 두 번째 줄은 어디가 기준이겠습니까? 그렇죠. 가로 열고 화살표가 있는 곳, 바로 술, 월지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면 년지는 묘술이라는 육합이죠. 일지는 아까 기준으로 봤을 때 반대니까 삼합이 그대로 되는 거죠. 인호술 삼합. 그리고 제일 왼쪽 시지에는 술해라고 하는 철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철라. 철라는 사주 원국 지지에 술토와 해수가 있으면 술해천문이라고 해서 철라라고 해요. 이런 철라는 하늘의 그물이라는 그런 뜻이죠. 하늘의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상태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움직임이 좀 제한된다. 활동성이 줄어든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많지 않은, 변화가 잘 없는 그런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 작은 회사의 반복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죠. 반대로 이런 술과 해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물에 걸리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되게 양면적이죠. 남을 구속하고 가둘 수 있는 힘, 뭐 군이나 경찰, 사법적 관계자, 뭐 교정직 이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천라라는 천문성이죠. 천문성. 이 천문성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늘의 이치를 잘 알게 되어서 종교나 교육, 뭐 철학, 명리 같은 역술 이런 쪽에도 큰 힘을 발휘하는 사주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기운을 설파하는 도인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 원국의 천라의 힘이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게 되는 의사나 약사, 역술인, 종교인, 상담사 이런 것도 좀 어울립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 이 천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세 번째 줄, 이번에는 시지인 해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죠. 년지는 삼합 중에서 해, 묘미 삼합이고요. 월지는 바로 다시 천라가 되는 거죠. 해술, 술해니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일지는 육합파죠. 인해합, 인해파. 이렇게 계속 연관성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년지를 기준으로 한 거죠. 화살표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월지와 일지, 시지를 기준으로 합충 형파를 분석해 놓은 겁니다. 자, 결국 연, 월, 일, 시의 지지가 전부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전부 그놈이 그놈인 겁니다. 그렇죠? 년지, 묘목을 기준으로 해서 월지는 묘술의 육합, 일지는 임묘진의 방합, 시지는 해묘미의 삼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합충 형파의 만세력 어플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나라는 사람을 알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며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연과 일,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이 서로 어우러져 내 인생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